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에서는 세상 구석구석을 떠돌던 한 사내의 신비롭고도 놀라운 경험담을 한 자락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하던 일은 살짝 뒤로 미루시고 함께 신기한 모험 속으로 풍덩 빠져보실까요? 그럼 모두 다 같이 이야기 뚝딱. 세상사 혼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 여기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던 고향에서 떠나온 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던 터. 그런 그의 내일은 그 어떤 예정도 없는 것이었지요. 하루 묵어야 할 곳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그 어떤 맘의 준비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나지막한 바람 사이를 가르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상상하기에는 아주 가녀린 처자의 목소리인 것이었지요. 이런 험한 날씨에 집에는 안 들어가고 대체 뭔 일이 있어 저리도 슬피 울고 있단 것이라냐. 내 그 연유를 안다 해도 별 도움을 줄 순 없겠지만 말이지. 이런 나그네의 혼잣말처럼 정말 날씨는 금세 소낙비라도 떨어뜨릴 기세인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파란 하늘이 구름보다도 많아 보였건만은 무슨 일이었는지 먹구름이 금세 온 하늘을 뒤덮어 버렸으니까 말이죠. 이내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나그네가 발을 옮기자 그곳엔 약간의 불피운 흔적과 함께 한 명의 처자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뭐가 그리도 서러웠는지 있는 대로 땅을 쳐대면서 말입니다. 헌데 그녀의 모습이란 나그네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인 것이었지요. 그 덩치가 산만하기가 이를 데 없음은 물론이요. 그 입고 있는 허름한 저고리도 금세 터져버릴 듯 했으니까 말입니다. 나그네의 입장에선 정말이지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지요. 이보시오. 무슨 일이길래 그리도 슬피 울고 있는 겁니까? 어째여서 하룻밤은 묵으신 것 같구만은. 이런 나그네의 말에도 일절 고개 한번 쳐올리는 법이 없는 처자였지요. 그저 우는 일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 듯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은 그야말로 나그네가 하루 전에 보고 온 한강수를 이룰 정도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그의 눈으로 더 자세히 들어오는 건 그 여인의 손에 꼭 쥐어있는 무언가였어요. 그것을 쭉쭉 쥐어짜내는 그녀는 마치 눈물을 흘려보내는 듯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두툼해 보이는 손뭉치 같은 것으로 말이죠. 보아하니 지나는 행인을 등치려는 속셈인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오. 어째 내 지팡이로 한번 제대로 재워드릴까? 그 순간 울음을 뚝하니 그쳐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지요. 검문 눈치가 이리도 빠르실까? 저 산 아래에서 슬쩍 볼 땐 좀 맹해 보이는 것 같더니만. 그러면서 그 커다란 몸뚱아리를 일으키는 여인이었지요. 그러자 근처 숲속에서 일제히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산적들의 무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산적 하나가 그 뚱뚱한 여인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내 동생이 신뢰가 많았구만 그래. 이것이 살면서 우는 일이 없었다 보니 나도 어색해 보기가 좀 힘들었건만은. 헌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길을 지나려는 이상 돈 되는 건 전부 내어놔야 할 것이야. 그래야 그 삐쩍마른 빈몸뚱아리라도 나름 보전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지. 이런 산적 두목에 험악하면서도 비아냥 섞인 말의 나그네는 살짝이라도 뒤로 물러설 법한 것이었어요. 헌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나그네는 뭐하나
움찔조차 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거 나이대로 보아하니 나보단 한참은 어린 놈인 것 같고만은 지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반말인가 반말이. 내 다른 건 몰라도 예의 없는 것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이지. 이런 나그네의 말에 도무지 어이가 없단 표정의 산적들이었어요. 지금 네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거기다 대고 나이 타령이라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그래. 우리 두목님이 좀 허기가 지시던 차였는데 아주 잘됐.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의 나그네의 지팡이 끝이 그 산적 부하놈의 인중에 딱 멈추는 것이었어요. 자칫 코나 입이 한 번에 박살이 날 뻔한 것이었지요. 뭐시오? 순간 일제히 산적들이 그 나그네를 덮치려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 코끝에 멈춰있는 지팡이를 그저 가만히만 바라보던 부하놈이었건만은 헌데 이 몸이 어째 움직이질 않는다더냐. 그 거시기 뒤에서 누가 날 잡고 있다는가? 이런 부하의 말에 산적 두목도 어안이 벙벙한 것이었어요. 누구도 그 부하의 몸을 잡거나 당기고 있질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때 얘기 이놈아. 라며 그 나그네가 멈춰있는 부하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그제서야 그 부하놈이 머리를 움켜쥐며 뒤로 나동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뭔 요술이라도 부린 것이라더냐? 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놈이 뭔 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건만은. 얘들아 뭐 하느냐? 다들 한 번에 달라붙거라. 이런 산적 두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하들은 일제히 나그네를 에워싸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칼날을 빼어들며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이, 산적 한 놈한테 나그네가 지팡이를 갖다 대자 순간 제 손에 들린 칼자루를 놓쳐버리는 부하였어요. 그리곤 나그네의 지팡이를 또 한 대 얻어맞더니만은 먼 발치로 나가 떨어지는 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곤 또 다른 부하가 달려들자 이번엔 그의 어깨를 톡 하고 내려치는 나그네였지요. 그러자 그 부하는 제 손에 쥔 칼로 글쎄 제 허벅지를 찌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마는 산적 부하였지요. 이에 더 무서운 기세로 모두들 나그네를 공격하기에 바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한 놈씩 그 지팡이에 몸이 닿는 대로 픽픽 쓰러져 버리기 바쁜 것이었습니다. 마치 번갯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는 마냥 제 쓰러진 몸뚱아리만 바둥거리기가 무섭게 급기야 기절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어찌죠? 저럴 수가 있단 말이더냐? 뭔 놈의 지팡이가 저리도 귀신 같은 것이오. 이 모습에 기겁을 한 산적 두목은 남은 부하들과 슬슬 뒷걸음질을 치더니만은 한순간에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생이라 잃은 처자도 치맛자락을 부여잡은 채 미친 듯이 꽁무니를 내빼는 것이었어요. 이내 지팡이를 바로 든 나그네는 잠시 동안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천천히 다시금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워서 바둥거리고만 있는 산적 부하들은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나그네가 사라져갈 즈음 서서히 몸이 풀려가는 것이었어요. 아이구야, 아주 산귀신이 나타났구만 그래. 말로만 듣던 그 진짜 산귀신이 분명한 것이요. 그제서야 손가락부터 몸을 천천히 움직여낼 수가 있던 산적들은 곳곳으로 기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서서히 몸을 일으켜서는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이었지요. 이 시각 나그네는 곧장 산 하나를 내려오더니만 근처의 마을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곳에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으리으리한 기와집 하나가 커다란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를 처음 본 자라면 잠시나마 걸음을 멈춰설 만도 한데 이 나그네는 그저 다른 집들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마냥 슬쩍 한번 올려볼 뿐인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가기 바쁜 것이었습니다. 이내 나그네는 그 마을의 저작거리로 발을 들인 그때였어요. 그곳에선 마침 웬 남정네 둘이서 서로 시비가 붙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니놈이 감히 내가 찍은 처자를 데려간다고? 정말 혼 좀 나보고 싶은 것이냐? 어디 그 다리몽댕이라도 한번 분질러줘? 그러자 그 처자를 자신의 뒤로 감추려던 남정네가 아니, 내가 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인데 찍다니 대체 그것이 뭔 소리랍니까?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내 어찌 내 아내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소. 이런 남편의 말이 더 일리가 있다는 듯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바쁜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험상궂은 남정네가 또다시 화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고바위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는데 네 아내라 한들 무슨 소용 있단 말이더냐? 이 동네에서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어딨다고? 이 미천한 거사? 이런 소리로 그 남편의 멱살을 잡아주는 고바위였어요. 동네에선 물론이거니와 바깥 지역에서까지도 권력 제1순위로 꼽히는 고씨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이들도 누구 하나 그 남편의 편을 들어줄 리는 없어 보이는 것이었죠. 그저 그 모습을 지켜만 볼 뿐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을 그저 먼 발치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나그네였건만은 그는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엔 별로 끼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헌데 이때였어요. 그런 고바위의 뒤로 다가간 한 남정네가 있었으니 그는 키가 8척이 넘는 데다 손은 곰발바닥보다도 널쩍해 보였으니 그런 손으로 고바위의 어깨를 잡아 세우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고바위가 슬쩍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동상, 오늘은 보는 눈도 많은데 그냥 여서 멈춰보는 것이 어떤가? 괜히 입소문만 타면 네 아버지한테 잔소리만 하나 더 들어놔야 할 것을. 괜히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웬 남정네의 말에 천천히 그 남편의 옷을 놓아주는 고바위였습니다. 그를 뒤에서 막아 세운 남자는 바로 이 고바위와의 사촌지간인 고봉석인 것이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곧잘 따르던 친척 형이었기에 그런 그의 말을 그냥 지나쳐버릴 순 없는 고바위였습니다. 오늘은 천만다행인 줄 알거라. 니놈이 이래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내 안 봐도 아주 뻔해 보이니까 말이지. 내 눈에 들어온 이상 네 아내는 내 소유가 되는 것이 딱 시간 문제니까는. 그리고서는 그 사촌형과 함께 뒤돌아서는 고바위였지요. 그런 후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각자 제 갈 길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각 그 나그네는 근처 주막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탱이에서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항아리째 술을 연달아 시키더니만 아주 쉴 새 없이 들이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뭐 하나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누구든 그쯤이라면 인사불성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이런 나그네가 있는 주막 안으로 글쎄 좀 전에 봤던 그 고바위가 그의 사촌형 고봉석이와 함께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쪽 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선 글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잡담을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헌데 곧 고바위가 꺼내놓는 그 남의 부인에 대한 얘기는 정말 가관인 것이었어요. 아내 진작부터 그 여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말이지. 도무지 지 남편 얘기만 하면서 내빼는데 딱 그 자리에 그놈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요. 어째 당장 그 처자를 꼬드겨낼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이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고봉석이 말을 이었어요. 다소 한심하단 표정이었으나 그는 무슨 일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집을 알아놨다니까는 오늘 밤에 한번 몰래 쳐들어나 가보지 뭐. 그래봐야 내 머슴 둘하고 네 머슴 하나하고 셋이나 데려가면 말이지. 벌써 5인데 그놈이 별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리고 네가 말한 그 처자를 보쌈이라도 해서 데려나오면 그만인 것을. 뭐가 고민이라고 그리도 구겨진 인상은 펼 생각을 않는 것이요. 그러자 형님이 아까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창피를 줬지 않소? 그 사람들이 뭘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괜히 날 말려 세워가지고는? 이런 고바위의 말에 정말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젓다 한숨을 짓는 사촌형 고봉석이었어요. 그런 네 입장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네만 뭐 어쩌겠나. 네 아버지가 알아놓으면 딱히 좋을 일이 없어 놓은 것을. 그러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따가 그 집 앞에서 복이 나와세. 당장 네 좋다는 처자만 맘에 두고서는 말이지. 이런 사촌형 고봉석은 고바위에 거의 신복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고바위의 아비가 이 고을 내 가장 막강한 권력자였거늘 고바위를 구슬려 가지고는 사업을 성사시킨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나름의 돈줄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바위에 갖은 비위를 때마다 맞춰주어서는 적절할 때 도움을 받을 요량인 것이었지요. 헌데 이들의 얘기가 딱히 눈치 없기로 꽤나 적지 않은 소리로 울려댔건만은 주막 내 먼 자리에 앉았던 나그네는 이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술잔만 더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지요. 헌데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수작으로 인해 어느 한 집안이 거의 파탄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시간은 흘러 늦은 밤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주막을 나온 나그네는 근처에 버려진 한 헛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뭘 봤는지 식은땀만 잔뜩 흘려대고 있었지요. 그 꿈이란 것은 사실 10년 동안 내내 때마다 꿔온 꿈인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허약하기만 했던 그였던지라 잠자리에 든 이후에도 그는 뭐 하나 제대로 잠든 적이 없던 터였지요. 거기다 꿈에서 나오는 웬 거인 새무리에 헐레벌떡 도망을 치다가는 어느 부러진 나무둥치 뒤에 숨기만 바쁜 것이었어요. 그러다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놀라 금세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헛간 속에서 여지없이 놀라 잠에서 깨고야만 나그네였죠. 허이구야, 또 꿈이었구만 그래. 숨을 거칠게 몰아내시며 잠시 동안 안정을 되찾아가던 그였건만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버린 나그네였습니다. 이에 황급히 옆에 둔 지팡이를 움켜쥐자 저 정말 죄송하옵니다. 그냥 계속 주무시고만 계시길래 갈 데가 없어 들어와 있었소이다. 제가 여길 자주 오가다 보니 웬 허름한 차림의 어린 처자가 그 헛간 안으로 들어와 있던 것이었어요. 이에 다시금 지팡이를 내려놓은 나그네가 차분히 그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는 것이었지요. 어디선가 도망쳐 나온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해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 계신 집의 몸종이면서 주인한텐 말도 없이 나온 것이랍니까? 그리곤 아침에 들어가도 정말 괜찮단 말이오.
그러자 몸종이 그렇습니다요. 그 집안 분위기가 워낙 뒤숭숭하거니와 주인이 여자 문제로도 시끌벅적하다 보니 그 집 머슴들도 괜히 저한테 찝적대기만 바쁘니까 말이오. 이젠 방에서 혼자 자기가 정말 겁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에 몰래 나와서는 매번 해 뜨고 나서야 들어가는 것인데 언젠 일에 나와 있을 때에도 고 한 머슴이 쫓아온 적도 있었건만은. 이런 여인의 말에 그저 놀라 입을 못 다물던 나그네였어요. 그리고는 그 집안에 관해 더 묻는 그였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의 여자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놓는 몸종 여인이었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곧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만은 다시금 그냥 누워버리는 것이었어요. 괜히 또 남의 일에 휘말리기가 좀 꺼려진다는 듯이 말입니다. 한편 어느 조용한 집 담벼락 밑으로 숨어든 고바위 일행이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까 얼른 뒤따라 들어오더라고. 이런 고바위가 슬쩍 그 낮은 담벼락을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이 와중에도 잠들어 있기만 바쁜 부부였습니다. 헌데 그런 도중 웬 둔탁한 소리에 눈을 확 뜨고만 남편이었건만 에라이 이놈아, 이거나 먹어라. 두꺼운 홍두깨 하나가 바람을 가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그 집 남편이 곧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놀라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지요. 겉도 한 번만 소리 지르면 너도 골로 갈 줄 알거라. 아님 이 망태기 속에서라도 발버둥을 쳐보시든가. 악어 진작부터 내 말을 들었음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이런 고바위의 손에 붙들린 채로 있는 대로 흐느끼며 끌려나가는 부인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거 웬 놈이냐? 앞서 나가던 머슴 하나가 뭘 봤는지 소리를 내지르며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뭔가가 번쩍이더니 그 머슴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뭔 일이라더냐? 거 누가 감히.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낸 이는 바로 그 나그네인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오밤중에 사람을 잡아간단 말이냐? 그것도 멀쩡히 남편이 살아있는 남의 부인을 말이지.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뭔가 오금이 저려오는 고바위였어요. 헌데 그보다 앞서 있던 고봉석이 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분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나서느냐? 진짜 제대로 혼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거라. 라며 그의 큰 키로 더 위압감을 주려는 듯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그 긴 지팡이가 그 고봉석의 눈앞에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그런 대도 않는 말은 이 지팡이한테나 짓거려 보거라. 아님 요 눈, 코, 입을 구절판에다 나눠 담아줄 테니. 라면서 지팡이 끝을 그 고봉석의 이마에 찔러 넣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자 어이쿠야. 순간 그 지팡이를 피하는 고봉석이었건만 또다시 다른 쪽으로 날아오는 지팡이에 그만 등짝을 제대로 맞아버리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순간 마치 감전이 돼버렸다는 마냥 있는 대로 경기를 일으키더만은 그대로 쓰러져 눕는 고봉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에선 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었죠. 그럼 어디 니놈이 말을 해보거라. 넌 대체 누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인다는 것이냐? 이젠 나그네의 지팡이 끝이 고바위에게 향하자 여인을 붙잡고 있던 손을 슬며시 놓고 마는 고바위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입술로 제 이름과 제 아버지의 이름을 차례로 내뱉는 그였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 주변에 있던 머슴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만 나그네였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그 고바위를 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고을의 가장 큰 기와집의 대문이 벌컥 열리며 고바위가 쏜살같이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버지? 아들 고바위의 다급한 외침에 자다 버선발로 뛰어나온 아비 고충내였어요. 아니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이 오밤중에 이 난리인 것이요? 이 순간 이놈, 내 드디어 찾아냈구나. 내 이놈을 찾아. 온 팔도를 다 뒤지고 다녔건만은 고바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있는 사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들어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나그네인 것이었어요. 웬 놈이길래 내 아들을 이래 호들갑을 떨도록 했다는 것이냐? 날 기억하느냐? 니놈이 쳐들어왔던 그 이씨 집안을 내가 바로 이성범의 아들 이규식이다. 이 말의 순간 잠시 멈칫하는 고충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억 저편에 있던 그 비바람치던 밤을 떠올리는 것이었지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아주 생생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비바람이 몹시도 치던 그날, 그 이씨 집안의 아들, 나그네인 이규식의 인생은 아주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날 어머니께서 내게 속삭이셨지. 주름진 손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절대 소리내지 말고 뒤뜰로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난 어리고도 허약하기만 했던 탓에 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헌데 그때 이 어린 시절의 나그네 이규식은 부모님의 방으로 침범한 무서운 눈빛의 사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었던 고충내의 위협적인 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있는 대로 겁박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당신 집딸을 좀 넘기라는데 뭐 그리 대수라고 그리도 변명거리가 많으신 것이오. 내 귀한 아들 고바위가 이 집 아이를 원한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규식의 아버지 이성범은 단호한 목소리로 응답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으시다 해도 저희 가문의 혼사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순 없는 것이외다. 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이규식의 얼굴에는 굵은 빗방울만 사정없이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었건만은 자꾸만 감기는 눈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눈물에 빗물까지 뒤섞여 자꾸만 쓸어낼 수밖에 없는 어린 이규식이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셔야 합니다. 아, 어서요. 충직한 머슴 덕칠이가 그를 향해 손짓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의 사내가 덕칠이를 발견하고는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며 땅을 내리쳤어요.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마당을 비추고는 이규식은 곧 덕칠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붉은 피가 빗물과 뒤섞여 땅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덕칠아, 안 돼. 이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한 번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거대한 번개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느티나무를 강타했어요. 이에 나무는 반으로 쪼개지며 커다란 나뭇가지들을 흩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규식은 본능적으로 쓰러진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빗물에 젖어가는 자신의 몸을 벌벌 떨기만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집안과 한참은 떨어진 곳에서 그 참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그의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고충내의 졸개들이 집 안으로 더 들이닥쳤는데도 말이죠.
이내 곧방 안에서는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에 이규식은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가는 다시금 손을 내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보기 힘든 장면이었건만 그는 꼭 보아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원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며 대지를 내리쳤어요. 이에 번쩍이는 빛 사이로 이규식은 아버지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은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지요. 이어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는 평생 그의 귀에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규식의 입술은 떨렸지만 그의 몸은 결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공포가 그를 못 박아두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비는 계속해서 내리는 가운데 그 고충 내의 일행들은 웃으며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은 듯한 이규식의 누이를 들쳐업은 채로 그 표정엔 비열한 미소만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오늘 아주 이 가문의 본보기를 잘 보여줬구만 그래. 이젠 누구도 우릴 거역하지 못하겠지. 라며 크게 웃는 고충내였습니다. 이에 이규식은 이를 악무는 것이었지요. 분노가 그의 몸을 타고 흐르며 약했던 몸이 처음으로 아주 뜨겁게 달궈지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번개 맞은 느티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드는 것이었어요. 날카롭게 쪼개진 그 두꺼운 나뭇가지는 마치 칼처럼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내리는 비 사이에서 이규식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기만 한 것이었어요. 번개 맞은 나뭇가지만을 꽉 쥔 채로 자신의 가족이 처참히 쓰러져 있는 집안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곧이어 천둥 소리가 잦아드는 가운데 이규식은 천천히 만신창이가 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내 이규식은 부모님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건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닌 것이었어요. 분노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눈물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젠 현재 이규식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난 하늘에 맹세했다. 내 약했던 몸이 강해지는 그 순간에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바로 너 고충내와 이 집안 모두에게 말이다. 이 순간 곳곳에서 고충내의 부하들이 달려나오는 것이었어요. 웬 놈이냐? 주인어른 괜찮으십니까? 이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규식의 눈빛도 어느새 번개처럼 번쩍이는 것이었지요. 이내 고충내와 눈빛 교환을 한 사내들은 갑자기 칼을 뽑아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첫 번째 사내가 이규식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규식 또한 지팡이를 확 휘두르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지팡이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더니만 번개가 내리치듯 사내를 강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사내는 곧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두 번째 사내가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말 했지 않느냐? 피의 빚을 갚으러 왔다고. 이에 이규식이 곧 지팡이를 다시 들어올리자 사내는 겁에 질려 도망을 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고충내는 어느새 모습을 감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곧 안채로 들어서는 이규식이었지요. 그 집안에 화려하게 꾸며진 내부는 그의 옛 부모님이 아끼시던 재물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 분노가 치미는 이규식이었지요. 고충내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할까? 이런 이규식의 외침 소리에 안채 여기저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모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것이었지요. 감히 우리 주인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그 중에서도 덩치가 제일로 커 보이는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일단 모두 물러거라. 내가 찾는 건 고충내뿐이니까. 네 혼자서 우릴 감당하시겠다? 아주 제 죽을 길을 스스로 찾는구만 그래. 그러자 이규식은 지팡이를 하늘 높이 쳐드는 것이었어요. 이에 갑자기 번개가 내리치더니 지팡이가 곧 푸른 빛으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지팡이를 곧장 그들 앞으로 휘두르는 이규식이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지팡이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와 온 사내들을 강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사내들은 저마다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지는 것이었죠. 아니 뭐 저런 귀신 들린 물건이 다 있다냐? 남은 사내들은 모두 겁에 질려 물러서는 것이었어요. 더 피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너희 주인을 불러내라. 이때였습니다. 그 이규식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고봉석이가 그를 온 힘으로 덥석 끌어안아 버린 것이었어요. 그러자 근처에 숨어 있던 고바위가 이규식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낚아채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뺐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바위야. 얼른 이리로 갖고 오너라. 이 순간 이규식은 고봉석의 힘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곧이어 아들 고바위가 갖고 온 지팡이를 아주 흥미롭게 살펴보는 고충내였습니다. 거참, 너처럼 미천한 것이 어찌 이런 요상한 물건을 갖고 있다더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이내 그 지팡이를 휘두르는 순간 마당채에 커다란 번개가 내리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순간 지팡이가 또 강렬한 빛을 발하더니 고충내의 손에서도 불꽃이 튀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냐? 곧 고충내는 그 지팡이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이미 손에 달라붙은 지팡이는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크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고 마는 고충내였습니다. 아버지? 고바위가 소리를 지르자 순간 이규식의 몸을 붙잡고 있던 고봉석의 손도 살짝 풀려버린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규식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그 고충내를 향해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이 지팡이는 주인을 알아보는 법. 불의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될 뿐인 것이지. 헌데 이때였어요. 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어른, 산적대가 습격해 왔습니다요. 한 머슴이 달려와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느새 마당채로 몰려든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고충내의 수하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으로만 듣던 고충내의 집이렸다. 겉보기에도 부티가 줄줄 흐르는 것이 내 오늘 밤 이 집의 재물을 모두 가져가겠다. 산적 두목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곳곳의 부하들이 고충내의 수하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이규식도 한동안 멍해 있더니만은 쓰러진 고충내를 내려다보는 것이었어요. 헌데 이때 한 산적이 이규식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너도 이 집 사람인가? 헌데 그 산적은 잠시 동안 의아해하더니만은 순간 겁에 질린 눈빛으로 두목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두목은 곧 어이 당신, 우린 그냥 지나는 길이었을 뿐일세. 근데 우리와 뜻을 함께 한다면은 조용히 이 집 재물만 갖고 가겠네. 아님 절반 정도는 나누어 갖자고. 바로 그 산속에서 이규식한테 된통당했던 통통한 여장부 여동생까지 뒀던 그 산적 두목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규식은 곧 고개를 내젓더니만은 난 원수를 갚으러 왔을 뿐 당신들 볼 일은 알아서들 하시오. 그러자 잠시 멈칫했던 산적들이 곧 두목의 손짓에 다시금 곳곳을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순간 또 다른 안채로 도망쳐버리고만 고충내였지요. 고충내, 어딜 도망치려느냐? 이규식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요란한 천둥 소리가 또 울려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산적들은 집안 곳곳을 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이규식은 고충내를 쫓아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고충내는 벽장 문을 열고 있었지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소이다. 네가 감히. 이내 고충내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법. 너의 부모도 약했기에 죽은 것일 뿐이다. 그러자 더 이를 악무는 이규식이었어요. 아주 단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만 그래. 진정한 강함은 정의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내 지팡이를 들어올리는 이규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고충내였지요. 그러자 이규식의 지팡이에서도 푸른 빛이 터져 나오더니만 으악! 고충내는 벽으로 날아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헌데 그때 그 벽장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규식이 조심스레 벽장을 열자 그곳에는 글쎄 한 젊은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초점 없는 눈빛, 그녀는 정신 또한 온전치 못해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규식의 귓전을 울려댔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누이의 목소리였으니까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누이는 이규식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만은 규식이? 너 규식이니? 이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끌어안는 그들이었죠. 얼른 이곳을 나가십시다. 이규식의 말에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는 누이였어요. 그리곤 방 한켠에 쓰러져 있는 고충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슴팍이 시커멓게 타버린 채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지요. 밖에선 여전히 천둥번개가 쳐대고 있었고 말입니다. 이내 이규식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온 누이의 눈에는 마당채에 널브러져 있는 고충내의 부하들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헌데 이때였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들의 뒤에서 글쎄 칼을 든 고충내가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은 이규식은 다행히도 자신의 누이를 또 한 번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헛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그 몸종 덕분에 말이지요. 내 놈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한 찰나 놓친 고충내가 다시 칼을 겨누자 누이를 뒤로 빼낸 이규식이 자신의 지팡이로 고충내를 막아세웠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빛을 뿜어내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쳐대더니만 그중 하나가 곧장 고충내의 머리 위로 내리꽂혀지는 것이었어요. 이에 고충내의 머리는 까맣게 타버린 채 어떤 비명을 내지를 사이도 없이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든 모습으로 말이죠. 이내 이규식은 먼발치에 서 있는 그 몸종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살며시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몸종도 눈물을 흘린 듯 눈가를 훔치며 함께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지요. 이내 이규식과 누이는 잠시 동안 주변을 둘러보더니만 그 집을 얼른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느새 빗줄기가 잦아든 채 먼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하니? 누이가 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요. 우리 부모님께 인사도 먼저 드리고. 그리고는 천천히 먼 길을 나서는 이규식과 누이였어요. 여전히 이규식의 손에는 그 지팡이가 꼭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 참으로 신기해 보이더구나. 그렇지요.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려준 선물인 듯합니다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라면서. 이내 먼 길을 지나 고향에 도착한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 오랫동안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를 거치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은 이들 오누이였지요. 이규식은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의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 한 구석에는 번개 무늬가 새겨진 지팡이가 놓여 있었지요. 더 이상 번개를 부르는 일은 없었지만 가끔 폭풍이 몰아칠 때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훈장님, 저 지팡이는 왜 빛이 납니까요? 한 제자의 물음이었어요. 그러자 저건 정의의 빛이란다. 이 세상에 불의가 남아있는 한 저 빛은 꺼지지 않을 거야. 이날 저녁 이규식은 자신의 누이와 함께 부모님의 무덤가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흰 잘 살고 있습니다요. 걱정 마시어요. 이런 누이의 외침에 이규식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몰래 훔쳐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도 저 먼 산 위에선 번개가 한번 번쩍였다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불의에 항거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저 먼 하늘도 움직여서는 그 정의를 되찾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늘의 번개를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느새 그 양심의 크기에 따라 팍팍한 삶도 금세 좋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말이지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결국 언제 어디서건 간에 그 무서운 번갯불에 크게 데이고 말 것은 더 분명하고 말입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